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일단 양팀은 의도치 않은 압박 싸움을 전개하게 됩니다. 뭔 말이냐면 압박 자체는 축구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축구의 최종 목적은 골 혹은 자신들이 원하는 플레이죠. 골이나 플레이를 하기 위한 수단이 압박일 뿐입니다. 하지만 양팀의 압박 강도가 너무 세다 보니 압박 이후의 다음 단계인 플레이나 골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씨름으로 따지면 서로 삿바만 계속 고쳐잡다가 끝난 거죠. 하지만 양 감독은 준비해온 플랜들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전술가들답게 평소와 조금 다른 플랜을 들고 나왔습니다. 맨시티는 기본적으로 4-2-3-1로 출전했습니다. 오플백 리코루이스가 있지만 일단은 아칸지를 오른쪽에 세웠죠. 그리고 로드리와 코바치치가 투볼란치 형태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보통 맨시티는 투볼란치 형태로 경기할 때 공격 상황에서는 센터백 둘, 볼란치 둘을 뒤쪽에 놓고 양풀백을 올려서 4-6 형태로 공격을 합니다. 중원의 숫자를 많이 두고 양풀백을 공격적으로 쓰죠. 하지만 어제는 조금 더 공수 밸런스를 잡는 빌드업을 했습니다. 수미 코바치치를 왼쪽으로 내려 3백을 만들고 로드리가 앞에서는 3-1 빌드업을 진행했죠. 아칸지는 평소보다 한 칸 정도, 그바르디올은 평소보다 반 칸 정도 내려오면서 아스날의 역습을 염두에 두고 플레이했던 맨시티입니다. 그리고 전반에 아케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풀백 리코로이스가 들어오는데요. 그때는 3-1 빌드업이 아닌 3-2 빌드업을 수행합니다. 루이스가 아예 측면보다는 가운데에서 빌드업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펩입니다. 아스날은 기본적으로 4-3-3 정도로 나왔습니다. 라이스의 짝으로 조르지뉴를 선택한 것, 왼쪽 윙어에 제주스가 들어간 것이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빌드업 시에는 라이스가 가끔 내려가긴 했지만 공을 받고 돌아서는 피벗 역할을 조르지뉴가 단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원은 역삼각형 형태로 서게 되었습니다. 외대고로와 라이스를 높은 위치에 세워놓고 혹시나 역습을 당하는 상황이 되면 즉각 높은 위치에서 압박할 수 있도록 했죠. 아스날이 원래 전방 압박을 하는 팀은 맞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의 중요도가 더 컸습니다. 그건 바로 로드리라는 존재 때문이죠. 아스날은 경기 초반부터 후반부까지 강한 압박을 합니다. 그럼 맨시티 센터백들끼리 쉽게 빌드업을 하지 못하니까 로드리가 지금 장면처럼 도와주러 내려갈 수밖에 없죠. 로드리가 공을 잡았을 때 대응하는 게 아니고 아예 로드리를 아래쪽에서 공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밀어내기는 꽤나 효과가 좋았죠. 근데 항상 뒤로 밀어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로드리가 이렇게 위쪽에서 공을 잡았을 때는 4-4-2 형태로 아주 좁은 간격을 형성하며 수비합니다. 측면 쪽은 내주더라도 가운데서 한 번에 맞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4-4-2 형태가 한 번에 전체 대형이 움직이기도 좋으니까요. 게다가 가운데 쪽에 세 줄 수비가 되어 있으니 포든, 홀란드, 덕배 쪽으로 다이렉트하게 주는 건 어려웠습니다. 여러가지 방식으로 아스날은 로드리를 밀어내는 전술들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로드리는 역시 달랐습니다. 아스날이 리버풀에게 타이트한 전방 압박을 수행하다가 결국엔 반다이크와 아놀드의 롱킥을 얻어맞고 진 적이 있죠. 그것처럼 아무리 압박을 누르더라도 한 번에 좋은 롱킥이면 그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죠. 그게 로드리의 롱킥이었습니다. 두 명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반대 베실바를 보며 정확한 롱킥을 넣어줍니다. 한 번에 두세 개의 라인을 뛰어넘는 이런 킥은 압박하는 팀 입장에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7분 61분쯤에 코바치치와 포든을 빼고 그릴리시와 도쿠를 투입하면서 양쪽 윙어의 아이솔레이션을 노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솔레이션 같은 상황을 만들어주는 건 역시나 기계 같은 로드리의 킥이었죠. 특히 로드리는 이런 중단거리 로빙 패스가 진짜 기계 그 자체입니다. 게다가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정확도가 미쳤습니다. 로드리는 아스날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자신의 클래스를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맨시티의 마무리들이 아쉬웠죠. 맨시티에 로드리가 있다면 아스날엔 데클란 라이스가 있었습니다. 라이스는 특히 아스날의 수비적인 스탠스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비어있는 포켓 공간 쪽으로 드리블을 치는 이런 장면에서 라이스가 다음 상황을 예측해서 움직이며 빠르게 끊어줬죠. 때로는 이렇게 올라오면서 로드리에게 바로 공이 가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로드리를 눌러놓는 거니까요. 이렇게 결정적인 역습 상황에서도 라이스가 더블라이너를 커팅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 제대로 된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유한 팀이 얼마나 안정된 경기력을 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양팀 수비형 미드필더가 너무 잘해서 서로가 공격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경기가 생각보다 재미없게 느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아스날에게 결정적 역습 기회가 한번 찾아옵니다. 메데고르가 역습 상황에서 트로사르에게 이보다 좋을 수 없는 패스를 넣어줍니다. 양팀 다 이 정도의 찬스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경기 중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반대쪽으로 달려나가는 마르티넬리에게 왼발로 툭 밀어줬으면 1대1 찬스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트로사르야 워낙 양발을 잘 쓰기 때문에 이 정도의 패스는 트로사르에게 전혀 어려운 패스가 아니었죠. 근데 이 공을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 바깥쪽으로 퍼스트 터치를 하면서 공이 약간 뒤로 튑니다. 그러면서 속도가 죽게 되었고 마르티넬리를 줄 타이밍도 빠르게 치고 나갈 타이밍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속도가 다 따라잡힌 상태에서 아칸지를 상대로 간신히 제쳐내면서 슈팅을 해보지만 이미 각을 잘 좁혀놓은 오르테가에게 막혀버립니다. 이런 장면에서 결정을 지어주는 순간들이 쌓이면서 스텝업이 되는 건데 아스날 입장에선 너무나 아쉬웠던 장면입니다. 과르디올라는 경기를 확실하게 주도하고 싶었지만 아스날의 강도 높은 압박이라는 카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맨시티도 아스날의 역습 상황에서 바로 역압박에 들어가며 어느 정도 카운터를 쳤지만 경기 결과를 바꿀 만한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아르테타는 1년 동안 또 많이 성장한 게 느껴졌습니다. 플랜 A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 뿐만 아니라 승점을 챙겨야 할 경기에선 실리적으로 운영하는 능력도 성장한 것 같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리버풀이 가장 웃게 되는 라운드가 되었습니다. 과연 우승팀은 어디가 될까요? 좋은 하루 되세요.